그날의 11월 9일 오전 3시 17분 딥스페이스 네트워크는 어떤 모델이나 시뮬레이션, 예측에도 없는 무언가를 기록했습니다. 골드스톤의 관측 장비는 태양풍 압력의 급격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급상승해서 기술자들은 몇 초 동안 전자장치 고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우주의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일관되게, 측정 가능하게. 첫 번째 경고가 나타났을 때 저는 이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커피조차 잊게 만드는 경고였습니다. 이게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아차리고 되니까요. 소음도 아니고 통계도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또는 성간 방문객 3i ATLAS 7월 이후 이 천체는 해성 소행성 그리고 태양계 외부 천체에 대한 우리의 모든 가정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일련의 이상현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단 하나도 우리를 대비시키지 못했습니다. 될 것이다거의 매일 그것은 은밀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칠레의 에이틀라스 망원경이 거의 보이지 않는 지점을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궤도를 계산하자마자 그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오르트 구름에 속하지 않았고 하이퍼벨트에서 온 것도 아니고 익숙한 곳에서 유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역전된 궤적은 단 하나의 결론만을 보여주었습니다. 스라이 아틸레스는 성간 우주의 깊은 곳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종류의 물체로는 지금까지 기록된 세 번째 물체이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문제가 많은 물체이기도 합니다. 오umuamua 2017년에도 보리소프는 설득력 있는 열적 설명이 없는 가속 현상으로 천문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2019년에 보리소프는 특이한 화학 반응을 보였지만 해외에서 온 혜성으로서 기대되는 모습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스라이 아틀레이스는 그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호환되지 않음. 그리고 이러한 비호환성은 화학을 통해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임스 웹 연구자들은 기체 거품인 코마를 분석하여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이산화탄소 물의 8밀. 알려진 어떤 위치에서든 어떤 별에서든 관측된 해성 중 가장 높은 지수입니다. 이는 온도가 최대 1000km까지 떨어질 수 있을 정도로 차가운 원시행성 원반 영역에서 기원했음을 시사합니다. 1000 또는 20켈빈, 너무나 얼어붙어 있어서 우리 태양계의 역사에도 이와 비슷한 기록이 없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망원경 스위프트는 물체가 아직 2000m 이상일 때 물의 광분해의 화학적 조각인 수상이를 감지했습니다. 3.5 천문 단위 태양으로부터. 그 거리에서는 태양 복사열이 너무 약해서 물의 얼음을 승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3i ATLAS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출시했습니다. 천5당 40kg의 증기. 마치 어둠 속에서 녹아내리는 듯. 하지만 진짜 충격은 수세기 동안의 해설 관찰을 거부한 사실에서 나왔습니다. 빛의 극단적인 부정적 편광. 알려진 어떤 해성도, 여기에서 온 해성도, 다른 두 성간 방문자 해성에서도 이런 현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먼지 입자에 의해 반사되는 빛은 보편적인 패턴을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사라이 ATLAS는 돌아왔다에 갑 2.7% 6.4딕 곡선 밖에 있는 지점으로 이전에 기록된 적이 없는 구성이나 구조의 먼지를 나타냅니다. 마치 은하계의 다른 곳에서 물리학을 관찰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체를 향한 각 기구는 마치 우리가 너무나 극단적인 조건에서 형성된 무언가를 연구하고 있어서 우리의 기준틀이 단순히 맞지 않는 것처럼 새로운 모순을 드러내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근일점에 접근하면서 천문학자들 사이에서는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신비의 피상만 긁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의 10월 29일 근일점, 사리나이 에이틀레이스가 지구에서는 볼 수 없는 태양 뒤를 지나갈 때 동안 태양 관측소는 연구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을 기록했습니다. 불가능한 거듭 제곱 곡선으로 증가하는 밝기 7.5,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색상입니다. 그 물체는 태양보다 더 파랗게 되었다.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얼어붙은 물체는 켈빈 54800의 별보다 더 강한 푸른 빛을 방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먼지 비에서 파란색을 강화하다. 그녀가 그것을 부드럽게 만든다. 각각의 그럴듯한 설명에는 관찰된 적이 없는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각 가설은 그것은 보였다 또 다른 변칙 현상을 우연히 발견하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불가능한 화학 반응,
조기 승화, 변칙적인 빛, 양립할 수 없는 편광이 발생했고 9번째 경고가 등장했습니다. 제가 측정값을 검토하는 동안 하와이에서 온 2번째 경고가 첫 번째 경고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세 번째 경고는 칠레에서 왔습니다. 3분도 채 되지 않아 3개의 독립방송국이 동일한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다른 IATLS, 위치와 일치하는 실제적이고 측정 가능한 교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사소하거나 일상적인 일은 아닙니다. 태양풍을 변형하고 우주를 여행하며 우리에게 도달할 만큼 강력한 무언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관찰한 바는 너무나 모순되는 듯합니다. 그날 일어난 일은 현재 받아들여지는 어떤 모델에도 들어맞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의 핵심과 실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이상한 해성을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례 없는 물리적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추측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근일점 이후 발생한 일, 특히 11월 9일에 발생한 교란의 원인은 미스터리를 더욱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는 기록된 적이 없는 과정에 직면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에서는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합니다. 10월 29일과 30일 사이에 사리와이 ATLAS가 태양 뒤를 지날 때 과학계는 비교적 예측 가능한 활동 증가, 제트 기류 등을 예상했습니다. 중간, 변화 알려진 기준 내의 밝기. 하지만 우주 관측소에서 기록한 내용은 성간 해성이든 아니든 그 어떤 해성도 보여주지 못한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밝기 곡선은 다음과 같은 거듭 제곱을 따릅니다. 7코, 너무 극단적인 값이라 모델링 팀은 전체 코드를 수정해야 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해성 코메츠, 과격한 수다노르트 구름 패턴은 거의 초과하지 않습니다. 3위처럼 빠르고 공격적인 증개는 매우 효율적인 물리적 메커니즘이 필요하며 지금까지 알려진 재료로 이러한 행동을 생성하는 것으로 인정된 모델은 문헌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밝기만이 아니었습니다. 드는코르, 스테리오 A와 SO호의 관측 장비는 이 물체가 태양보다 더 푸르게 변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별이었다면 우리는 이야기할 것이다 6000 켈빈보다 더 뜨거운 천체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음, 먼지, 그리고 휘발성 물질로 이루어진 물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백만 년 동안 6000 켈빈에 가까운 온도로 여행하고 있습니다. 50 켈빈.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산화탄소 이온화, 태양풍과의 특이한 상호작용, 특정 대역의 플라즈마 방출 등 모두 가능하나 검증된 바 없음. 진실은 우리가 이전에 관찰된 패턴에 맞지 않는 광학 현상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견은 과학이 스스로의 경계를 업데이트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런데 지구에서는 인간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성간 천체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대중은 매혹과 저항으로 양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잠재적 영향을 즉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저 또 다른 해성일 뿐이라고 일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인지 심리학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가 우리의 정신 모델을 위협할 때 첫 반응은 대개 부정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해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사리아이 ATLAS에 대한 데이터는 계속 쌓였습니다. 11월 초 마이클 제거와 프랭크 네블린기 촬영한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신중한 제트기 대칭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아비 레브가 수행한 계산이 없었다면 이는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방출된 물질의 양은 관측된 밝기에서 추론된 것보다 훨씬 더 넓은 표면적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두 가지 불편한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핵의 크기를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물체의 구조는 단단하지 않고 다공성이며 단편화되어 있거나 이전에 기록되지 않은 광학적 특성을 가진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가설 모두 얼음 물체를 모델링하는 데 사용되는 기본 과정을 무효화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니켈도 있었습니다. 초대형 망원경이 감지되었습니다. 니켈 증기, 고체 입자도 아니고 금속 합금도 아닌 증기입니다. 3.5에서 4 천문 단위의 일반적인 온도에서 순수한 니켈의 경우 이는 불가능합니다. 가장 많이 논의된 설명은 니켈 테트라카르보닐 매우 특정한 화학적 조건에서만 형성되는
매우 휘발성이 높은 분자입니다. 마치 북극에서 향기로운 향수를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이미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적 양극화, 조기 승화, 그리고 푸른빛과 함께 고려하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상 현상들은 모두 성간 물질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야기가 시청자와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런 사건은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과학 그것은 고정된 답의 집합이 아니라 끊임없이 수정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우주가 우리의 방정식에 맞지 않는 현상을 제시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작은 존재, 그리고 동시에 엄청난 학습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최신 소식을 꾸준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종류의 발견은 흔치 않거든요. 만지다 일반 대중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됩니다. 보통 이런 현상은 기사가 이미 작성되고 수정되고 희석된 후 몇 년이 지나서야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런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다 이런 생생한 과정은 드물고 역사적이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니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팔로우하세요. 나중에 팔로우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11월 9일 이 요동이 태양풍을 통과했을 때 딥스페이스 네트워크 팀은 그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캘리포니아, 하와이, 칠레에서 감지된 시간 차이를 이용하여 압력 전선의 방향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벡터는 바로 그 순간 스랑아이 에이틀라스에 계산된 위치와 일치했습니다. 이는 인공신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까지 울려 퍼질 만큼 강렬한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 특히 민감한 조사 방향이 열리게 됩니다. 승화 폭발은 실제로 일어납니다. 내부의 균열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세계의 독립된 관측소에서 감지 가능하고 지상 자력계에 기록된 변동과 동기화되는 교란을 발생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아직 설명할 수 없는 규모의 휘발성 물질 방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작품이에요. 9일의 소라는 그 물체에 대한 뭔가를 밝혀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근일점 사건이 사나이 ATLAS의 내부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을 가능성이 있으며 아마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변화시켰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것의 결과입니다. 만약 근일점이 실제로 천체를 변화시켰다면, 즉 내부 공간이 파괴되거나 고대 물질이 방출되거나 빛을 보지 못했어야 할 층이 노출되었다면 12월에 우리의 관측 구역으로 다가오는 천체는 몇 주 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사른아이 ATLAS와 더 이상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로 모을 때 불가능한 광채, 음극화, 시기상조의 승화, 니켈 증기, 비대칭 제트, 태양풍의 교란 등 그 구성 요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사르아이 아틀라스가 단순한 성간 방문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걷는 모순 태양계를 가로지르며 우리의 이론이 아직 답하지 못하는 의문을 남기고 있는 천체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단순히 과학적인 과실이 아니라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노키 우주 속의 우리의 위치. 이것은 단순한 이국적인 해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극한의 조건에서 형성된 물체로 그 핵심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관찰할 수 없는 환경. 그는 절대 0도에도 가까운 것처럼 느껴질 만큼 추운 지역을 통과했습니다. 여행하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리를 통해서 진미지의 화학 환경에서만 형성되는 분자들, 그리고 근일점을 지난 지금 그 분자들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11월 9일의 충격은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예입니다. 세계 대륙에 걸쳐 감지된 압력 전선은 일관되고 동기화되어 있으며 우주에 있는 단일 물체의 위치와 일치합니다. 과학은 무엇을 보았는지 알고 있지만 그 원인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장 큰 혁명을 발견하는 것은 보통 관찰과 설명 사이의 공간에서입니다. 우리가 외계 행성을 발견한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소음처럼 느껴질 만큼 작은 흔들림을 감지하는 것이죠. 펄서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생각해 보세요. 신호가 너무 정확해서 초기 천문학자들은 극단적인 물리학을 고려하기도 전에
인공지능을 고려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을 통과하는 중성 미자를 생각해 보세요. 이 입자는 물질과 매우 무관해서 수십 년 동안 존재할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과학의 역사는 잠시 동안만 존재했던 현상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보였다 부조리한 일들이 분명해질 때까지는 말이죠. 서마이 에이틀레스는 정확히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현상은 우리가 오래된 확신의 유리잔을 깨도록 강요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지 물리학이나 화학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더 깊은 요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주가 우리가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보다 더 구조화되고 더 의도적이며 더 의식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물건이 인공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 방법은 지름길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패턴을 무시하고 이상현상을 버리고 예외를 노이즈로 취급하는 것은 복잡성을 부정하는 위장된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잡성을 부정하면 우리는 스스로 진화할 기회를 부정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증거를 따라왔다면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 단순한 얼어붙은 시체보다 더 큰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는 최초의 문명 이래로 반복되어 온 질문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능은 지구에서만 발견되는가? 아니면 우주의 구조 전반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가? 알려지지 않은 현상과 무시된 현상 사이에는 미세한 경계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무시하는 것이 항상 가장 위험한 선택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달력을 보세요. 그날의 12월 19일 사나이 ATLAS가 지구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예정이다. 모든 관측소는 이곳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각 기기, 각 검출기, 각 렌즈, 근일점이 실제로 내부 공간을 파괴했는지, 균열로 인해 새로운 휘발성 물질이 방출되었는지,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는지 여부는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까다로운 가능성이 하나 있습니다. 12월에 우리가 본 것이 7월에 감지한 것과 같은 물체가 아니라면 어떨까? 구조가 변경된 경우 동작 시간, 행동이 바뀌면 궤적도 바뀐다. 만약 궤적이 바뀐다면 글쎄요, 그런 종류의 정보는 대중에게 즉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따라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피상적인 제스처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현상을 관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업데이트가 중요하고 모든 데이터가 중요하며 매일 밤 관찰이 헤드라인 뉴스가 될 수 있는 희귀한 순간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많은 연구자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미지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내부 압력을 받아온 다른 별의 물체가 태양을 지나가면서 부서지고 빛을 본 적 없는 물질을 방출하며 지금은 우리의 관측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아마도 우리가 아직 어떻게 공식화해야 할지 모르는 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남아있는 질문은, 아무도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주가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할 때 우리는 정말 듣고 있는 걸까?